그렇게 면접을 보며 제 이력서를 넘기던 면접관들은 제가 적은 공황장애와 의가사 제대 사실을 보았고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공황장애를 겪은 걸 보니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그 말에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의가사제대와 공황장애 이력을 자소서에 적어 오히려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시킨 덕분에 경력직들을 제치고 면접에서 연봉 500만 원을 올렸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용서와 세상의 사랑을 깨달으며 스스로 안고 있던 분노와 괴로움이 많이 해소되었고 덕분에 삶도 한 발짝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를 배신한 동료에게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과 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 덕분에 암울하고 나락으로 가기만 한 것 같았던 제 인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우울에서 희망으로 변한 것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달리기도 할 거 없으면 돈이나 벌자며 시작한 국비지원 교육도 착실히 이행할 수 있었고 순조롭게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며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면 각종 자격증과 회사에 들어가는 데 이점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을 도와줍니다. 때문에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여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또 3D 프로그램으로 카메라나 휴대폰 거치대 등의 사물들을 만들어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취업 전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할 것은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자소서를 쓰기로 한 날에는 자소서 쓰기를 도와주시는 강사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강생이 쓴 좋은 사례들과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신 뒤 저희에게 자소서 양식 파일을 보내주셨고 그 자리에서 모두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력사항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여부 같은 걸 적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적어나가던 도중 어떤 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역사항. 제가 군 복무 중 공황장애가 생겨 의가사 제대를 했고 때문에 해당 이력을 자소서에 적게 된다면 저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며 취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력서에 만기전역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아마 가볍게 넘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애초에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걸렸을 때 변명해야 하는 순간이 사실 더 아찔했기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한 사실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적고보니 이걸 잘 활용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 자퇴하고 대안학교에서 여러 경험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단점이라 생각한 순간 진짜 단점이 된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제가 그걸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사 제대와 공황장애에 걸린 이력을 자소서에 적음으로써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소서에 그런 부정적인 정보를 적게 된다면 채용자로서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왜 의가사 제대를 했고 왜 공황장애가 왔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는 면접관의 예상 질문이 제 공황장애에 관한 것이란 것을 미리 알 수 있고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미리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면접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 당황하게 될 확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점,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것. 솔직히 정신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못합니다. 뭔가 일상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요인에서 나약하거나 문제를 품고 있다는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엔 병약한 사람한테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직접 겪어보니 정신병 또한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5년간 겪은 형의 폭력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습니다만 그 우울증 덕분에 또래보다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고 때문에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좀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란 병이 저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무기가 된 것이죠. 때문에 제 공황장애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면 제 삶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공황장애로 인한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말할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배웠고 그걸로 인해 공황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과 다른 이점이 존재함을 어필한다면 그러한 저의 자신감과 통찰력을 좋게 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면접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조금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3번째 이점, 저를 기억에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면접자들이 대상이라면 분명 하던 질문을 반복하고 비슷한 답변을 보는 게 전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을 정말 잘 하지 않는 이상 기억에 남기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경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무런 메리트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소서에 공황장애가 적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면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질문에도 자신감 있게 잘 답변한다면 오히려 단점이라 생각했던 공황장애를 계기로 더욱 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를 겪었던 이력이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공황장애를 겪었던 것을 자소서에 적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 자소서도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 갔고 1시간 만에 자소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력서를 여러 구직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머지않아 연락이 왔고 2군데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일했던 경험이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툴들과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며 제 이력서를 넘기던 면접관들은 제가 적은 공황장애와 의가사체대 사실을 보았고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공황장애를 겪은 걸 보니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그 말에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린 것이 맞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또래에 비해 여러 인간 군상과 관계를 경험해 보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행동했어야 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하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해 왔기에 오히려 남들보다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공황장애를 겪은 것이 불안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오히려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였기에 남들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고 면접관님들의 표정이 걱정해서 호감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을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덕분에 면접관들도 자기들의 인식을 벗어 던진 듯 했습니다. 그 다음 회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곳 역시 잘 대답하여 면접한 그 자리에서 연봉을 3,300 줄 테니 자기 회사와 계약하자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처음 면접봤던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보자 하여 면접을 한 번 더 본 뒤 채용되었고 첫 제시 연봉이 2,600이었지만 제가 더 받고 싶다 하여 3,100까지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다른 5명의 경력자들을 제치고 말입니다. 물론 돈과 근무 여건상 3,300을 주었던 회사가 더 좋아 그곳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여 장점으로 만듦으로써
면접을 보았던 두 곳 모두 좋은 인상을 남겨 채용 제의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취업하여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제가 지원하지 않은 회사에서 이력서를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한번 면접을 보고 싶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회사 면접을 보며 깨달은 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강점인지 이해하며 약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의 관점을 변화시켜 보완한다면 오히려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첫 번째 과정은 자기 이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른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